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일단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돈도 안 들고 무릎 연골도 지키면서 또 살도 빠지고 고지혈증, 당뇨, 이 우울증도 이것을 하게 되면 얼씬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 무병장수하는 비법, 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민국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8,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이 걷는 것 또한 제대로 걸어야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걷게 되면 오히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점에 들러서 건강서적 코너에 진열된 책들의 제목을 보니 이 책 제목이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나는 걷기 운동으로 암을 이겨냈다는 등등,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할 것 같기만 한 이 걷기 운동도 제대로 알고 걸으면 그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이 허리에 만보기를 차고 걷기도 하고, 또 휴대폰 어플로도 만보기가 있어서 이 알람을 설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이 열일 제쳐두고 나가서 무조건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걷게 되면 이 어플에서 칼로리 소모량, 근력 상승 지수 등을 바로바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이 걷기 운동을 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걸으셨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겪게 되는 이 다양한 각종 질환들은 사실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거나 걷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기계도 사용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이 녹이 슬고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많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운동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을까요? 이 20대에서 30대 이 혈기왕성한 나이라면 빠른 보폭으로 파워워킹을 하는 것도 좋고, 이 숨이 차오를 정도로 힘차게 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나이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연골에 무리가 가게 되어 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이 급상승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빨리 시게 뛰려면 이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뛰는 것보다는 일단 걸어야 합니다. 또 걷는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세워라 가라 나는 천천히 간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서는 절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그냥 운동이 아니라 또 사색 또는 산책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걸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현재 내 건강 상태에 맞게 힘 조절을 하면서 걷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나무늘보도 아닌데 너무 또 느리게 걷는다거나 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또 너무 적게 걷는 것은 운동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조금은 빠른 보폭으로 팔도 신나고 힘차게 좀 흔들어 주시면서 숨도 좀 차고 몸에 땀도 좀 나게 걸어야 이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걷기 자세는 어떤 걸까요? 걷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걷게 되면 자세까지 망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등과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팔자걸음의 경우 발에 골고루 체중이 분산되지 않다 보니 무릎 관절과 인대, 근육에 부담이 가해지고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올바른 걷기 자세란 이런 것입니다. 턱을 좀 당기고 등을 곧게 쫙 편 상태에서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하여 발은 최대한 11자로 유지하며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주시면서 걷게 되면 특히나 더울 때 탈수 현상으로 어지러워 쓰러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자꾸 누워만 계시면 빨리 안 나와요, 틈나는 대로 계속 걸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잘 걷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빨리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이 좀 찰 정도로 힘차게 걷게 되면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을 비롯해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0대에서 50대 분들의 경우 매일 7,000보 이상 빠르게 걸었을 때
이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자, 걷기의 효능 그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입니다. 1000명 정도의 남녀를 대상으로 걷기와 면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1일 동안 20분, 일주일 기준 5일 이상 걷게 한 결과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걷던 때에 비해서 이 사소한 질환 발생률이 무려 43%나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걷게 되면 이 설사 몸에 병이 생기더라도 비교적 빨리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할 만큼 수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걷기의 효능 그 두 번째는 이 혈관 건강과 당뇨 개선입니다. 이 걷기 운동은 혈관 건강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결과 이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증가하고 반대로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역시 무려 30% 이상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ADA 미국 당뇨학회 자료에 의하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 수치를 개선하여 당뇨 위험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우울증 개선입니다. 평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걷기 운동을 하면 활력은 물론 행복감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세포 속으로 산소 공급이 증가되어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을 촉진해주어 심리적 불안감, 또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유방암 억제 효과입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7시간 이상 걷기를 한 여성들은 3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 확률이 무려 14%나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르몬 치료나 비만인 여성 등 유방암이 발병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도 모두 같은 결과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일주일 동안 10km 이상을 걷게 되면 뇌의 용적률이 낮아지는 뇌 위축과 또 기억력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꾸준하게 걷기 운동 하셔야겠습니다. 자, 걷기의 효능 여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특히 날씨가 좋을 때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뼈 건강 보강에 필요한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되어 골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걷기는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걷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걷기 운동 중 뭐니 해도 맨발 걷기만큼 좋은 게 또 없다고 합니다. 대개 체내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모든 병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맨발 걷기를 적극 추천하는데요. 자동차가 돌아가는 동안 연료가 타서 끊임없이 배기가스를 방출하듯이 사람 역시 산소를 호흡하는 동안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활성산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체내의 전압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여 암을 비롯해 고혈압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타민 A나 E, 카로틴 등을 섭취하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미비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맨발로 땅을 접지하는 순간 활성산소는 일제히 땅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심장의학자가 맨발 걷기 효과를 실험했었는데요. 맨발로 땅을 접지하기 전엔 아주 끈적끈적하게 엉겨있던 혈액이 2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한 후에는 적혈구가 아주 맑아졌다고 합니다. 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다 보니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몸에 좋은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인데요. 한 번씩 산에 가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겨울엔 맨발이 너무 춥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한겨울에 맨발로 걸어도 발이 춥지 않고 오히려 발에서 따뜻하게 열이 난다고 합니다. 또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수시로 열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마구마구 분비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코티졸 수치가 확 떨어지고 나중에는 정상화되어서 심신 안정을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맨발 걷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제대로 걷는 방법과 걷기 운동의 효능,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걷기 운동을 하셔야 내 몸을 확 살릴 수 있습니다. 걷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이왕 걷는 거
제대로 걷자.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께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